오늘 오랜만에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은행 관련돼서는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주 관련돼서도 뭐 좋다, 배당주 관련돼서 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주 관련돼서는 제가 뭐 2024년도, 2023년도 뭐 요때쯤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저는 증권주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더군다나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보통은 금리 인하 시기에 증권주들이 좋아요. 금리 인상될 때 이제 보험사들이랑 그리고 은행들이 좋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 보면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이랑 S&P 500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는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가 뭐 반도체는 좀 반등을 하나 싶기는 한데 다시금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뭐 삼성증권이랑 그리고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굉장히 좋은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배당도 굉장히 많이 줘요. 배당도 보면 5에서 한 7% 정도 굉장히 뭐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해외 뭐 ETF 관련돼서는 이중과세 이슈도 있기는 한데, 증권주들은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도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권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주가를 보면 삼성증권이 8%, 그리고 키움증권이 16%, 한국금융지주 6%, 미래세 24%, NH투자 한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특히나 미래세증권이랑 키움증권 미쳤습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좀 주고 있죠. 얘네들은 배당이 좀 적기는 한데 이렇게 주가가 한 2에서 3%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나쁘지 않죠. 배당을 많이 안 주는 대신에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자사주 소각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보면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 뭐 68%, 그리고 키움 뭐 94%, 미래에셋도 뭐 90%, 이 정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차트를 보면 과거 어떨 때가 생각이 나죠? 요거 좀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거 자세히 보시면 금리랑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거꾸로 돌리면 요거랑 좀 비슷하죠. 요거를 거꾸로 돌리면 좀 비슷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그때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 22년도쯤이죠. 21년도였나? 그때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금리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한 3번 연속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증권주들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주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브로커리지 수입,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수수료, 그리고 IB 및 기타 수수료, 그리고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권사, 뭐 삼성증권 어플 이용 많이 하죠. 증권사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말 그대로 브로커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는 우리가 홍콩 ELS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ALS나 DLS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수수료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IB 및 기타 수수료, M&A나 아니면 IPO 같은 거를 중개를 하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 우리가 주식담보대출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IB가 좀 위축이 되겠죠. IB 같은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투자를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IB 수익은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ALS 같은 경우도 자산시장이 좋아야 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별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브로커리지 수수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았을 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좋아지는데, 근데 그만큼 자산 시장이 안 좋으면
대출을 하겠어요? 대출을 안 하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보면 금융주들, 특히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질 때 좋다, 금리가 오를 때는 별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요때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점을 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요. 그리고 키움증권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꾸준히 늘어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금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2022년도, 21년도 이때부터 금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PF, 거기에 따른 충당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넥스트레이드, 그거에 따른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래서 실적이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거는 5개 증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증권주들은 금리랑 완전히 연동이 됩니다. 이때도 해외 주식도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금리가 다시금 떨어지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는 국내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국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진 않지만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 회복도 아니긴 하죠. 그냥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을 투자 많이 하고 있죠. 거래대금 둘이 합치면 그래도 조금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 수익 비중은 크거든요. 근데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국내 증권주들의 수수료 수익이 막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증권에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원래 과거에는 한국거래소 KRX에 대한 주가만 나왔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NXT,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주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이게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가 있고 넥스트레이드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정규 시장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넥스트레이드를 중개해주는 곳이 또 국내 증권사입니다. 그러면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일간 거래 대금이 갑자기 이렇게 출범 후에 막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10개 종목 기준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거의 뺨칠 정도로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도 또한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증권사가 거래소에 또 지급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비용이죠. 이거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 비용은 넥스트레이드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도 받으니까 굉장히 좀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죠. 미래에셋 증권은 한 넥스트레이드 영향으로 수탁 수수료 수익이 한 8,220억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증권사들도 굉장히 큽니다. 수수료 수익 증가폭은 16%, 20%대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요 비중을 보면 넥스트레이드에 따른 국내 증권사들의 수혜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선 퇴직연금 관련돼서도 요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부동산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연히 투자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증권사들이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그리고 금리 인하,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 증가, 해외 주식 투자, 퇴직연금 적립금, 요런 거에 따라서 저는 증권사들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 관련돼서는 사실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 앞으로 30년 동안은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앞으로 꾸준히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스닥은 가구 수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인구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스닥은 그냥
미국이 성장하면 그냥 주식의 내 자산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국내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차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국내 증권사 투자해도 뭐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는 사실 지금도 계속 뭐 PF 사업장,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경공매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피크를 치고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안 좋았을 때 상황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증권사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래 IPO, M&A 시장 같은 경우는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좋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M&A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증권사들 중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사실상 그냥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한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R, PR 보면 다 저렴합니다. 보면 뭐 PBR은 한 배 정도도 안 되죠. 굉장히 저렴하고, ROE도 최근 들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ROE는 좀 끌어올릴 필요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배당 성향은 30%, 한 40% 나오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성향은 낮은데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곳, 거기가 어디냐?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죠. 보면 키움증권도 20%대인데 30몇 %. 배당은 별로 안 주는 대신에 근데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니까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삼성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한 9%대, 한 7%, 8% 이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자사주 소각을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권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은행주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주들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딱히 안 드린 것 같아서 증권주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